안녕하세요. 유쾌한 요리스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손님 모셨는데요. 인사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트살롱 오그림을 운영하고 있는 오그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본명이시죠? 본명은 아니고요. 일할 때 쓰는 이름입니다. 기억하시기 좋으시라고요. 아, 정말 그런 거죠? 네, 아, 네. 오그림 딱 꽂히네요. 감사합니다. 그 마이크는 조금 네, 마이크 더 조금 가까이. 당기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오늘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목을 제가 너무 좀 세게 지었네. 네, 제목을 좀 너무 세게 지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선생님을 두 번 뵙잖아 오늘. 그쵸, 오늘이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네, 두 네. 번째 만나는데 소문은 익히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인가? 언제지? 지난주인가? 우리 그 강의. 네네네 저희가 프랑스 네네. 정부 공인 도슨트 선생님한테 직접 네네. 이 루브르 박물관이랑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거꾸로 했나? 거기 그림들을 원작들에 대한 설명을 쫙 우리가 들어가고 너무 좋죠. 살짝 그림에 눈을 좀 떴습니다. 저희가. 와, 네. 눈 뜨신 분들이 지금 모이신 건가요, 그러면? 눈뜬 우리 스마트폰인데 그림에 눈뜬 스마트폰들이 지금 다 있고요. 네. 근데 선생님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근데 좀 살짝 강남이나 청담이나 한남 이런 쪽에서 네. 그림 이런 설명도 하시고 또 판매, 네. 컬렉팅 이런 네, 부분들을 하시는데 워낙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초대를 좀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점점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네. 많이 들으십시오. 옆에 분들한테 스마트폰들 왜 그림이라 그러니까 안 들어지? 우리 좀 공부하는 곳이라서 그쵸. 학생들 뭐 이제 그런 어머님들께서 우리가 제목을 그림에 대해서 네네. 수능에 나왔다면서요. 맞아요. 제가 사실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같이 수업하고 있는 네. 이제 인문학 교양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네. 뭐 지금 어제에도 연락 왔어요. 네. 그 논술 기출을 푸는데 반고의 작품을 해석하라. 그런 게 나와가지고 인문학 쪽인데 문과인데 그런 거 나오고 뭐 모의고사 때 비문학에도 계속해서 미술사에 관한 지문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맨날 연락 와요. 쌤 이거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목을 달아서 오늘 많이 들으실 텐데. 너무 제목을 네. 이 내용하고 살짝 안 맞게 그림 물려주는 부모들의 세계. 그러니까. 제목이 엄청 거창해요. 드라마 같잖아. 그래도 나중에 우리는 보시고 나중에 많이 보시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천천히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오늘은 그림 얘기 좀 할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림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냥 귀로만 이렇게 지나가듯이 들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그림 시장이 도대체 그리고 그림을 왜 팔고 막 사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거 좀 알아볼게요. 맞아요. 네. 일단은 선생님 소개 좀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오그림이라고 하고요. 네. 주로 미술 강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령대가 굉장히 넓어요. 10대부터 뭐 50대, 60대, 그리고 많게는 가장 고령은 73세이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강연을 듣고 계시고요. 그래서 학교랑 기업들에서 강연을 하고 또 이제 강연을 오래 하다 보니 네. 저와 함께 이제 계속 지속해 오시던 분들이 선생님 저도 이제 요즘 미술 컬렉팅 되게 유행인데 저도 한번 이거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이제 갤러리와 연결을 해가지고는 미술품 컬렉팅을 가능하시도록 연결해드리는 도와드리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근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컬렉팅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엄청 많죠. 선생님도 젊으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네, 저도 아직 젊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사실 원래는 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저는 직장 생활이 저랑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 규칙적으로 뭔가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조금 힘들어가지고는 내가 이걸 평생은 못할 것 같다 싶어서 아니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는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을 하고서는 그러면은 뭔가 내가 새로운 것들을 좀 보고 경험하자라고 해서 뉴욕에 2주 동안 여행을 갔어요. 원래 좀 퇴사하시면 여행을 좀 가죠. 맞아요. 근데 갔다 오면 좀 현타 좀 올 텐데.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다행히도 네. 퇴사를 하고 이제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가지고는 이제 사업 아이템을
얻어오게 된 거죠. 우연한 기회에.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가서 뭘 하나 네. 봤더니 맨날 하루 종일 미술관만 가 있더라고요. 뉴욕에 가서. 네네. 뉴욕에 또 좋은 미술관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가 있다가 갔는데 미술관에 혹시 가보셔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네. 유명한 작품도 되게 많잖아요. 그 작품 왜 유명한지들 알고 보시나요? 보통? 뭐 그런 역사를 듣기 전에는 잘 모르죠. 근데 이번에 그쵸. 조금 알게 됐다니까. 맞아요. 저희가. 이제 뭐 파리 거 루브르랑 네네네. 오르세 있는 것도 많이들 네네네. 보셨는데 네. 보통 이제 저도 사실 뉴욕에 가서 미술관들을 둘러볼 때 당시에는 잘 몰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유명한가 싶어서 이제 막 열심히 찾아보면서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고 재밌게 누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는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까? 해서 한국에 와서 바로 이제 공간을 얻고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한 달 만에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딱 이렇게 추진력이 좋으시네요. 네. 네, 뭐 이렇게 꽂히면 바로 또 해봐야 되니까. 그러시구나. 학생들도 배운다고 하는 게 그러면 선생님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미술사조에 대해서 이 역사 그림의 어떤 역사를 배운다고 얘기하나요? 어떻게? 네, 그쵸. 이제 보통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보통 뭐 이제 실기 위주로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 네. 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좀 대안학교에 따로 출강을 가가지고는 특별 교육 과정이 있어서 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아예 1년 내내 미술사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그냥 실기로 그림 그리는 것만 해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사조를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같이 하고 있죠, 아이들이랑. 사조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림에 대한 그 그쵸. 역사를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국사 배우면 알고 그렇죠. 세계사 할 때도 뭐 로마에서 뭐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처럼 네. 미술사에도 똑같이 뭐 르네상스 시대 때에는 그쵸. 뭐가 있었고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우리가 참 지난 시간에 배웠더니 알아듣겠네요. 네. 그 컬렉팅 시장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네. 요즘에 그 특히 전문직들이라든가 관심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 주로 어떤 분들이 그런 컬렉팅, 뭐 미술을 사고 이런 컬렉팅 시장에 좀 많이 관심을 보이시나요? 그 예전에는 조금 뭐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리고 좀 많은 분들. 그렇죠. 그런 딱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만 컬렉팅을 한다라는 인식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전문직 분들도 그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컬렉팅을 도전을 하고 계시고 뭐 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금액대에 관계없이 네. 어떻게 컬렉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가장 첫 걸음은 어떻게 해봐야 돼요?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일단 많이 보시라고 저는 좀 추천을 해드려요. 갤러리 같은데. 네. 그래서 잘 몰라도 그냥 가셔서 둘러보시고 이제 뭐 이거 혹시 가격 어느 정도 해요? 물어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물어보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라서요. 이렇게 보면서 요런 건 한 이 정도 가격대가 있구나 해서 뭐 보면은 뭐 10억 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가격대를 보면서 나의 취향도 알고 나는 요 정도는 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그림이 저는 사실은 초반에는 네. 예뻐서 산 게 있어요. 예뻐서. 오, 네. 그냥 그게- 예뻐서. 그게 최고예요. 그래요? 그게 최고예요. 아. 그냥 우리 집 거기 현관에 걸어놓으면 예쁘겠다. 맞아요. 예뻐가지고. 네네. 그리고 저희 그 센터에 네네. 왔을 때 손님들이 보면 저거 보면 예쁘겠다. 이래갖고 좀 이렇게 비싼 건 아니고 싼 거 네. 샀는데 이 컬렉팅 이쪽 시장 특히 요즘 연예인들 엄청 많이 엄청 하죠. 또 그리기도 하고. 네, 직접 본인들이. 작품 활동을 활동 하시는 많이 작가분들도 있고 그죠? 그 지난 9월 달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음. 프리즈라고 하는 세계에서 되게 큰 아트 페어가 국내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제가 갤러리에 같이 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제가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예인을 거기 있는 3, 4일 동안 다 본 것 같아요. 아 진짜? 엄청 많이 와가지고는 와 이렇게 셀럽들이 미술품 컬렉팅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너무 웃긴 거기 네. 티켓을 사놓고요. 네네. 예매해놓고 잊어버리고 안 갔잖아. 아 어떡해. 진짜 웃겼어. 아까워라. 네. 자꾸 저한테 이런 약간 노출이 되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나이가 그리고 있으니까. 요즘 워낙
대중적으로도 네. 너무 폭넓게 많은 분들이 와서들 보세요. 그래서 아트페어라고 해서 꼭 내가 그림을 사야겠다라고만 가는 거 아니고요. 네. 그냥 너무 좋은 다양한 작품들을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서울에서 다 볼 수 있네? 라고 하니까는 좋은 작품들 구경하러들도 많이 오세요. 아니 그 아직까지는 그 우리나라가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네. 그 우리나라의 그런 갤러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 그럼요. 해외에 유명한 그런 메이저 갤러리 뭐 탑10 이런 데 들을 법한 네. 그러한 갤러리들이요. 다 한국으로 지점을 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청담, 한남, 뭐 저기 삼청동 요런 곳들에 네. 도산공 옆에도 있고 해가지고는 다 들어가 있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관심들이 돈을 많이 그쪽으로 많이 쓰고 있나 보죠? 엄청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런지. 왜 그러냐면요. 네. 이제 조금 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미술 시장이 뭐 1조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요? 1조? 네. 근데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진짜 작은 범위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우리가 좀 경쟁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중국, 일본이 있는데 네. 중국이나 일본은 뭐 일본 같은 경우 이미 3조를 넘어선 지 오래됐고요. 중국은 뭐 셀 수가 없어요. 훨씬 더 큰 규모인데도 한국에 다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 왜 그럴까? 네. 중국 좀, 그쵸.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상황도 뭐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이유 때문에 중국이 되게 폐쇄적이고 홍콩 문제로도 또 되게 어려운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또 못 가고 일본 같은 경우에 시장 규모 우리보다 크지만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네. 일본은 지금 컬렉팅하는 연령대가 되게 높아요. 거기 다 돈 있는 사람들이 나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 성장이 이제 좀 멈춘 느낌이 있는 거고 그쵸. 우리나라는 이제 라이징하는 국가이고 젊은 세대들이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한류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K컬처. 그렇죠. K컬처 때문에 또 한국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만 여기 와서 이걸 사는 게 아니고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와서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한국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진출을 했을 때 멀리 내다봤을 때 너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는 해외 유수의 갤러리들이 한국에 진출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 화가들 그림도 네. 해외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요? 엄청 많이 가져요. 사실 제가 네. 그 작년 9월,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1년 됐는데 네. 1년 동안 7개 나라를 다녀왔더라고요. 7개 나라를 다녀왔는데 뭐 뉴욕, 뭐 이탈리아,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집트 또 어디 갔지? 뭐 이스라엘, 터키 이런 데 갔는데 네. 가는 곳마다요. 유명한 뮤지엄에 가면은 한국 작가 작품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심지어 뭐 뉴욕에 갔을 때 뭐 모마나 구겐하임 이런 데도 다 한국 분들 작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랬던 거는 그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잖아요. 네. 지지난주인가 루브르 강의 들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제 30년 계약을 맺고 아부다비의 루브르에 이제 라이센스도 내주고 작품도 렌탈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아부다비 루브르에 갔는데 거기에 이우환 선생님 작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유난히 제가 세계에 있는 미술관들을 둘러봤을 때 이우환 선생님 작품이요. 곳곳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없었는데 네. 이제 이 코비드 시기 이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주 훌륭하신 그런 유명한 한국 작가님 외에 네. 신흥 아주 젊은 친구들 작가님 거는 아직은 진출이 안 되고 있는데 네. 그 연령대가 좀 있잖아요. 지금 네, 해외에 네, 나가 있는 작가님들이. 근데 이제 요렇게 하면은 1세대들이 끝나고 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는 40대, 50대 작가님들 그리고 좀 더 밑에서는 30대 작가님들의 작품들까지도 이제 좀 물망에 오른 작가님들이 좀 몇 분 계십니다. 네. 그런 물망에 오른 작가님들 거를 쌀 때 우리가 딱 사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물망에 오른 작가님들은 사실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 좋아. 있는 거고 물망에 이제 오를 것 같은 작가님 그림을 알아보는 방법 같은 것도 우리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오, 좋습니다. 네. 네, 가능하죠. 댓글이 너무 조용해. 여러분 60명밖에 안 들어오셨는데 우리 처음엔 그러니까 우리 슬퍼하지 말고. 네, 저 괜찮습니다. 제가 슬퍼서. 네. 관심 좀 유리스마 관심 가지면 쭉 관심 좀 같이 따라오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낯설어서 그래요. 우리 스마프들이. 네. 미술이라고 하면은 아직 좀 되게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장재원, 우리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 찐 관심자들인 거지. 네, 감사합니다. 그죠? 자, 그럼 순서대로 좀 하다가 저는 네. 사실 오늘 제일 궁금한 거는
어제 그 극찬을 했던 그 선생님을 되게 극찬했던 언니가 네, 그 네. 컬렉터 분이시잖아요. 네, 네. 그분이 이제 산 게 저는 엄청나게 비싼 것만 사는 줄 알았더니 네. 200만 원짜리 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림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이 화가 그림은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상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네네. 그 정도는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 너무 그런 생각 가능하죠. 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 강남 쪽에서 이 직장 저도 약간 몇 개 좀 가르치웠거든요. 네. 네. 투자 개념처럼 이렇게 들어갔다가 네. 저도 좀 해봤던 게 이제 자산 관리 이런 비슷한 거를 좀 오. 직접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대치동 쪽 강남 쪽 이사를 왔지만 실제 이쪽 강남 쪽에 이 부자들의 움직이는 증여에 대해서 조금 제가 꿰고 있어요. 오. 이런 거 우리 스마프들 몰랐죠? 아주 팔방미인이시네요. 살짝 조금 꿰고 있어가지고 네. 그 흐름을 벌써 좀 오래됐어요. 벌써 그림으로 이렇게 증여하는 거를. 맞아요, 맞아요. 예, 아이들한테 엄마한테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런 건 좀 오래돼가지고 네. 제가 실은 조금 관심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방송에서 언급은 좀 못했거든요. 네, 네. 오늘 선생님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우리 스마프들한테 알려주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팁을 좀 우리한테 그림 보는 눈을 좀 그쵸. 간접적으로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아까 이제 지인분께서 저도 저를 소개시켜 주신 분인데 뭐 네. 200만 원짜리 그림도 사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미술품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막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다 막 몇백억, 몇십억 이러니까는 저거는 아무나 못 살 것 같다. 미술품 컬렉팅은 나는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선입견을 사실은 조금 많아요. 갖고 계시죠. 음, 근데 음. 실제로 막상 이제 우리가 미술품 컬렉팅 하려고 정말 깊이 들어가서 보다 보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200만 원짜리, 3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작품들도요 너무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물망에 오르기 전에. 네. 그러니까 너무 투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예뻐서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1단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취향에 좋은 거. 내가 이거 우리 집에 걸어놓으면은 기분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는 그림들을 사놓으시는 게 최고죠. 너무 또 뭐 이렇게 왜 가끔 네. 시댁에서 물려준 그림 솔직히 별론데 엄청 막 촌스러운 막 옛날 그림 같은 거. 이거 되게 소중하다 그러셔갖고 굳이 그 걸어놔야 될 때 있거든요. 살짝 꼴보기 좋겠는데 이사 갈 때마다 내리고 싶은데 시어머니 때문에 걸어놓고 그쵸. 사실 내 마음에 걸었다 들어야 돼. 내렸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걸었다 내렸다. 아 맞아. 그 실제로 음. LA나 이제 요렇게 그 미국 서부 쪽은 휴양지가 많고 네. 막 이제 좀 즐기는 바이브잖아요. 네. 그런 데 있는 부자들은 그냥 예쁘면 산대요. 아 나 그 정도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가격 상관없이 예쁘면, 예쁘면 마음에 들면. 뭐 그러니까 이게 뭐 몰라서 예쁨서 산다가 아니라 아시는 분들도 예쁘면 사는 거죠. 그쵸. 사람의 눈은 정확해서 내가 예쁘면 이 사람도 예쁘고 그러면 유명해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또 명품 가방만 봐도 뭐 이렇게 명품만 맞아요. 사지만 또 시장에 있는 가방이 내 마음에 쏙 들면 뭐 10,000원짜리도 사요 쿠팡에서. 그쵸. 네, 네, 네. 보세 너무 예쁜 것들 가끔 어. 나올 때 있어요. 저 이거 반지 이거 예쁘면 산 건 아니고 뺐었지만 이게 명품 아닌데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맞아요. 알반지 은반지 이렇게 진주. 뭐 이런 거 네네 맞아요. 예쁘니까. 예쁘니까. 네. 선생님 알겠어요. 선생님 준비한 거 있으니까 제가 일단 순서대로 좀 갈게요. 네네 네. 좋습니다. 12가지고는 네. 이제 굉장히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미술 시장은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경매 총액도 역대 3위에 올랐다고 해요. 지금 경기가 다 안 좋으니까 있는 네. 돈들이 전부 다 미술 쪽으로 갔구나. 그렇죠. 잠깐 백맹 돌았다. 왜 또 쭉 빠졌어 자기들. 속상하네 진짜. 유리스마 진짜. 자, 그랬구나. 근데 이건 뭐예요 도대체 694억이요? 금액 이 작품 금액 왼쪽에 있는 작품이에요. 빨간색, 파란색, 흰색 있는 거. 이것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요즘 건물 외관에도 내 많이 말이. 쓰고요. 그쵸? 네, 되게 많이 쓰고 뭐 여기 포스터 여기저기 포스터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흔한데. 그쵸? 이거의 원조가 이건 거죠. 네. 따라했구나. 네.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요런 걸 한 거죠. 이게 이제 근원이 되는 거라서요. 그리고 요런 작품을 이제 추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추상에서의 좀 근본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굉장히 작은 작품이지만은 이분이 이게 뭐 누군데요? 몬드리안. 몬드리안. 네, 네네. 입니다. 이 몬드리안이 7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의 거래가 또 된 거죠. 거래가 됐구나. 엄청납니다. 야, 어마어마하네요. 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뭐 하루에 5천억이 경매가 되어지는 이 몬드리안이 있었던 날 네. 이제 이러한 기록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번 달 11월 달에 제가 좀 많이 바쁠 때 이런 일이 있었네요. 5살 딸은 몬드리안이 좋대요. 기본 도형이라 하시는데요. 시아이르님. 네, 이게 너무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어린아이가 본 거지만은 기본 도형이라서 좋다라고 했는데요. 몬드리안이 그런 관점으로 이 작품을 만든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들, 모든 풍경들은 이 기본 도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낯설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친숙하고 오히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요걸 가지고 추상 회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구나. 5살 딸아이가 아주 안목이 있는데요. 아주 어디 좀 노출을 해준 거지 엄마가. 시아르님이 열심히 우리 따님을 몽실규님께서 미술 전시 이런 매달 가는데요. 네. 보다 보면 안목이 늘까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보는 방법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시 보러 가시면요. 이제 그냥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요거 좀 예쁘네. 여기 사진 잘 나온다고 사진 찍고 나오세요. 근데 이것도 물론 좋지만은 조금 더 우리는 좀 유리스마 들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조금 더 교양 있는 레벨업된 전시 관람 팁을 드리자면요. 그렇지. 잠깐만 풀샷으로 바꿨어요. 일단 한 가지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그 전시장에 가시면요 도슨트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의 설명을 듣는 것들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도슨트 하시는 분들 시간에 맞춰 가기 내가 어렵다 하시면은 오디오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렌트해서라도 쉽게 들으실 수 있어서 그런 것도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1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냐라고 한다면요. 저는 전시장에 가면 보통 2번을 봐요. 한 번은 그냥 전체적으로 쭉 느낌을 보는 거죠. 이번 전시장이 어떤 느낌이고 이런 작품들이 있구나 보고 두 번째는요. 조금 꼼꼼히 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누가 몇 년도쯤에 그렸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1850년이다, 1950년이다 이러면은 시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 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왜 이 그림이 나왔는지 좀 같이 세계적인 흐름과 좀 보면은 또 다른 관점을 보실 수 있고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그림을 사진 찍으시나요 혹시? 저 사실은 미술관을 잘 안 가요. 그래서 전시 보러 가시면은 가려고요. 이제 슬슬. 이렇게 사진을 찍으실 때 그림만 찍으세요. 근데 그림만 찍지 말고 옆에 작품명 이름, 작가 이름 몇 년도 요것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번 같이 찍어주시면은 찍고 집에 와가지고 자료를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도.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훨씬 더 공부가 되시죠. 그쵸. 나도 이뻐졌다. 시커멓더니. 그쵸. 조명이 훨씬 정리하자면 두 가지. 오디오 가이드나 도슨트 듣는 거. 듣는 거. 또 두 번째는 사진을 찍는데 그림만 찍지 말고 옆에 있는 캡션도 같이 이름이랑 작품명도 찍어서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실은 제가 여기 방송실 바로 앞에 착한 갤러리라고 봤어요. 바로 그냥 출근하는 그 앞에 갤러리가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되게 허름한 데인데. 너무 좋네요. 허름한데 저기를 누가 얻을까 그랬는데 얻어가지고 예쁘게 갤러리 했는데 엄청나게 근데 문제는 연세 지긋하신 분이 다녀가시는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되게 SUV 끌고 쭉 와가지고 그림 사가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솔드아웃되고 그래서 되게 핫하고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들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 갤러리인가 봐요. 갤러리마다 약간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저도 사진만 찍어 왔는데. 네네.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인스타에다 올려놨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좋습니다. 그렇구나. 꿀팁 좋다고 하셨어요? 또 시아이르님께서 아들은 조선의 조각보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또 되게 재미있는 관점 포인트예요. 우리 시아이르님 아이들 이쪽 많이 노출시켰네. 조각보가 또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몬드리안은 자연에서 영감해서 추상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 조선의 조각보도 약간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자세히 제가 한국 미술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멀리 떨어져 있고 시대적으로 다르지만은 네. 이게 이제 좀 그래도 어차피 세계인들의 어떤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흐름이 같이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몽식규님이 지금까지 그림만 찍었어요 하시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게 누구 그림인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을 못 해요. 근데 다행히 요즘에 아이폰이 카메라가 잘 돼서 이렇게 확대해 보면 그거 놓쳤을까? 하면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찍혔던 것 하면, 같이 찍혀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같이 찍는 걸로. 네, 네. 좋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그림을 삽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그림을 사냐라고 한다면은 네. 사실 뭐 관심 많으신 거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는 거 이제 재벌들 흔히 말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보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지금 제일 유명하죠. 뭐 이건희 전시도 따로 열리고 있을 정도로요. 그거 오픈되면은 뭐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뭐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고 뭐 네네. 예매 전쟁이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네. 오픈됐구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뭐 전시 보러 가시고 네. 하고들 계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조금 우리나라 이제 기업가 분들의 컬렉팅 하신 작품들이 좀 더 유명해지고 많은 화제를 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다면서요? 이병철 고 선대. 네네네. 네, 그분이 며느님한테 그쵸. 지금 그 관장님한테 홍라이 관장님한테 돈을 주시면서 그림을 네가 한번 골라봐라. 그렇죠. 그러셨다면서. 이렇게 용돈을 주시면서 고물상 이런 데 가가지고는 맞아, 골라오라고 맞아. 연습을 시키셨다고 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해외를 많이 이렇게 선진 문화를 많이 접해 보시니까 아신 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렇죠. 그 우리나라 갤러리 하시고 계신 지금 유명한 갤러리 하시는 분도 해외에 이제 뭐 출장차 이렇게 가셨다가 맞아.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해야겠다 해서 많이 들어오시고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네. 대대손손 조단이 물려받은 사람들 3대, 4대 컬렉팅 해면 예술품을 상속했다. 뭐 이런 거 있으신데 요거 좀 설명 좀. 네, 그 사실 해외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컬렉팅을 한 게 아직 그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미술품을. 예. 근데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귀족 가문에서부터 물려오고 받은 작품들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고요. 미국도 180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컬렉팅을 하시게 됐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 이제 패기 구겐하임이라고 네. 구겐하임 미술관 들어보셨죠? 뉴욕에 있는. 네네. 그리고 저기 어디죠? 이탈리아에도 있어요. 제가 좀 웃기려고 그러는데 절대 큰일 나겠다. 한번 해주세요. 아니에요. 들었어야 되는데. 괜히 분위기 깰라. 구겐하임 네.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래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왔다 갔다 해. 네, 그래서 그 구겐하임 그 미술관을 설립하신 그 구겐하임 가문이요. 가문에서. 네, 사실 컬렉팅으로 너무 유명한 가문인데 그 패기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아마 컬렉터로 잘 알고 있는데요. 네. 그 패기 구겐하임의 아빠가 혹시 타이타닉 영화 보셨나요? 보았죠. 타이타닉호에 타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때 같이 그 주인공이랑 살아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분이 네. 워낙 젠틀한 분으로 아이고. 유명하셨대요. 네네. 실제로. 그래서 그 구명조끼 1등석 손님이니까 구명조끼랑 이제 빨리 보트 타시라 했는데 나 말고 어린이랑 여자들 먼저 태워라. 라고 해주셔가지고는 본인 나 그냥 위스키나 한 잔 갖다 줘 하고 되게 그렇게 좀 생을 마감하신 걸로 멋있게. 네, 알려져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가셨으나 네. 그 따님께서 패기 네. 구겐하임 얼마나 아빠를 잃은 상실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물려받은 재산으로 이제 미술품들을 보러 이제 다니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다가 혹시 그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이제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네. 네, 그 작가가 패기 구겐하임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죠. 너 미술품 컬렉팅 해보는 건 어때? 맨날 보러만 다니지 말고. 네가 직접 한번 사보기도 해봐. 그렇죠. 근데 너 옛날 미술들 말고 너랑 같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미술을 컬렉팅을 해봐. 라고 조언을 해준 거죠. 근데 패기 구겐하임이 우리랑 똑같아요. 나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 거야? 그렇죠. 그거 뭐 어떻게 나 현대미술은 잘 몰라. 라고 하던 중에 패기 구겐하임 진짜 여기서 귀인을 한 명 만납니다. 누가? 그 변기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거 작품이다 한 듀샹이라는
알죠, 알죠. 아시죠? 뒷시장 알죠? 이렇게 변기 갖다 놓고 이거 예술작품의 개념 미술 하신 분 좀 그래. 그분을 친구로 만난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뒷시장이 현대미술이라는 이런 거야. 라고 소개를 해주면서 엄청난 컬렉팅을 이제 막 빠르게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패기구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나는데 4천만 원 정도 되는 우리나라 4천 달러로요. 네. 수백 점, 수십 점의 작품을 컬렉팅을 했어요. 그 정말 무명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막 사 모으기 시작한 거죠. 또 근데 거기 그 뒷시장? 뒷시장이 있어서 그랬겠네요. 그렇죠. 뒷시장이 있어서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혼자만 이렇게 저 뭐 사야 될까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런 강의도 들으시고 방송도 그렇죠. 보고 하시면서 그쵸.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거를 좀 물론 가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오를까? 이런 거 좀 있지 않을까. 아, 그쵸. 내가 좀 잘못 사서 그냥 뭐 집에만 영원히 있는 것보다는 올라가지고 좀 뭔가 팔고 싶거나. 그것도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사실. 그렇긴 하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내 돈 쓰는 건데. 내가 한 우리 네. 아이한테 그림을 선물했어. 증여를 딱 해줘가지고 그쵸. 얘가 한 1,000만 원 정도에 얘를 통 크게 한 1,000만 원짜리 딱 사줬는데 얘가 갑자기 1억이 됐어. 얘가 성인 됐을 때. 그래서 좋잖아. 아름다운 어떤 최고의 아닐까요? 선물이죠. 네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치를 보고 사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이분 얘기했잖아요. 계속 이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패기구에는 어떻게 하면 사실 유대인이에요. 유대 혈통인데 미국에서 이제 이분은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때 유럽에 넘어가가지고요. 유럽에서 막 전쟁 중에 작품들 빼왔어요. 그 작품들을 유럽에서 이제 가지고 오다가 유대인이니까 독일 들어가고 하면은 끌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냥 독일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나 독일에 있는 현대미술 작품들 내가 지금 안 빼오면은 히틀러가 다 태울 거고 이거 다 소실되면은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완전 이분은요 사명감을 갖고 미술품을 빼오셨고 뭐 아까 우리 보았던 몬드리안이라든지 이러한 작가들의 미국의 망명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완전 무슨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네. 그렇네요, 진짜. 네. 그래서 막 유럽에서 그림 가져오다가 지지난주에 강연 들으셨던 그 루브르 박물관에다가도 좀 요청을 했어요. 이걸 내가 다 미국으로 갖고 가기 힘드니 전쟁 기간 동안 루브르에서 보관을 해달라. 라고 한 거죠. 왜냐면 거긴 워낙 이제 고미술들이 많이 보관이 되어져 있으니까 요청을 했는데 루브르에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왜요? 왜냐면 당시에는 이제 현대미술이고 하다 보니 이게 무슨 가치가 있었겠어. 루브르도 거절한 거죠. 그랬는데 패기 구겐하임은 끝까지 그거를 살려서 미국으로 들고 와서 그래서 지금 미국에 여행 가시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유럽보다 훨씬 더 알찬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소장이 되어져 있죠. 현대미술들이 패기 구겐 덕분에. 그러니까 뉴욕이 그래서 그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막 유럽은 뭐 오스트리아도 가야 되고 이탈리아도 가야 되고 파리도 가고 독일도 가고 이렇게 쭉 막 스페인도 가야 되고 막 여기저기 가야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뉴욕 한 곳 가면요 유럽 전역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작가들의 메인 작품들이 다 있어요. 뉴욕만 가시면은 다 있습니다. 일단은 뉴욕 좀 짧게 좀 타이트하게 그런 걸 좀 보고 싶은 뉴욕이나 그렇죠. 도쿄도 좀 많잖아요. 도쿄 인상주의 좋아하신다. 인상주의. 뭐 모네 이런 거 지난번에 들으셨던 뭐 드가,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 건요 일본에 엄청 많아요. 우리가 좀 바쁜 사람들은 일본의 도쿄에 잠깐 가가지고 완전 주말 여행으로는 또 그것도 참 좋은 것 완전 같아요. 좋죠. 가서 그쵸? 미술관 딱딱딱 보고 넘어오시면은 최고죠. 여행 갈 때는 저기 유럽 쪽으로 가는데 주말 여행은 도쿄로. 괜찮은 것 같아요. 21세기 재벌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실 20세기에는 뭐 패기 구겐하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록펠러 아시잖아요. 다들 그럼요. 유명하죠. 록펠러 가문이 모마 그 미술관을 또 세웠어요.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 21세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1900년대하고 이제 우리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인데 이 세대 분들은요 또 컬렉팅이 달라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투자 너무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거 되게 부끄러워하시잖아요. 막 이게 뭐 오를 수도 있을까요 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미술품을 컬렉팅을 할 때 봐야 하는 좀 작은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 마음에 들어서 이게 작품이 가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컬렉팅을 하긴 하지만은 자연스럽게 이제 또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면은 그런 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샤넬백을 안 사고 그림을 산다던데.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샤넬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가지고 네. 1,000만 원이면은 훨씬 더 좋은 그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백 대신에 근데 그림 맞아요. 이런데요. 말씀하신 여기 채팅창에도 보시면은 앞에 뭐 아이랑 미술관 가는데 앞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오디오 가이드 보니 애들이 이제 나중에는 좀 집중해서 본다라고 실제 경험담을 또 나눠주기도 하셨고요. 명실규 님께서 보관이 힘들어서 아, 이 댓글도 막 보이시네요. 되게 여유 있는 분이시네, 우리 선생님이. 아 그래요? 제가 좀 읽어드리려 했는데 아, 예. 온도 습도 이런 것도 체크해야 하죠. 현실 집은 그냥 방색한 아파트라서요. 이거 걱정이기도 하네요. 그냥 놓으셔도 돼요. 돼요? 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아이들이 있거나 이게 만지는 게 걱정이 되시면요. 네. 액자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액자에서. 근데 이제 유화 작품 같은 거 이제 이런 게 좀 걱정이 되시니까는 액자를 하게 돼. 요즘 액자를 너무 잘 해놔가지고요. 옛날은 유리 액자 하면 유리에 빛이 반사돼서 작품이 잘 안 보였어요. 맞아. 근데 요즘에 유리 액자를 해도요. 그 빛 반사를 다 이제 없애줘요. 맞아. 그래서 너무 깔끔하고 좋은 퀄리티로 작품을 관람하실 수가 있어서요. 전혀 그런 걱정 없이 막 너무 막 그런 악조건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는 그냥 괜찮습니다. 우리 몸이 견디잖아요. 아파트 안에서는. 그렇지. 네, 그 정도는 너무 괜찮다.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갤러리 그림 컬렉터인데요. 작품을 분할해서도 살 수 있다던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디니 갤러리.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분할 소유라고 하죠. 그러한 것들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잠깐만, 분할이 뭐예요? 그 그림 반쪽 내갖고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보셨던 것처럼 작품 하나에 뭐 예를 들어서 500억을 해요. 네. 근데 나는 저 작품이 너무 가지고 싶고 이왕 작품을 소장을 할 거면 나는 유명한 작품을 소장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과의 괴리감이 오죠. 내가 가진 돈은 1,000만 원인데 이거는 500억이야. 내가 갖고 싶은 거는. 그럼 못하니까는 이제 그 분할 소유하는 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1,000만 원씩 또는 1,000원씩도 받아요. 막 수백 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기업을 쪽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것처럼 뭐 한 조각, 두 조각, 100조각, 1000조각, 10,000조각씩 구매를 하게 해가지고는 설마 조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가져가는 건 아닐 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분이죠? 뭐 0.1%, 0.01%, 1%, 10% 이렇게 지분을 그렇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흔히 미술계에서는 조각 투자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 부동산하고 되게 비슷하다. 요즘 부동산도 그렇게 가치들 네. 투자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해서 분할 소유를 해서 그러면 이제 이걸 또 궁금하실 거예요. 수익은 어떻게 나누나요? 그러니까요.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분할 소유를 진행해주는 업체에서 이 미술품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좀 올랐어요. 그러면은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10억짜리를 샀는데 말도 안 돼 20억이 됐네. 그러면은 이거를 팔아요. 그럼 10억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 10억을 내가 가지고 있었던 퍼센테이지만큼 n분의 1을 해드려요. 아, 괜찮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꼭 판매가 아니라 막 엄청 유명한 작가니까 유명 전시가 있잖아요. 그럼 또 작품을 전시에 렌트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소유주가. 맞아. 그렇게 해서 한 렌트 수익금에 대해서도 또 n분의 1을 해드리고요. 요즘에 렌트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오픈 갤러리인가? 거기가 좀 렌트 사업으로 좀 유명하죠. 오픈 갤러리는 이제 네. 그 오픈 갤러리에서 이제 좀 저명한 작가들을 데리고서는 그 소유자 우리한테 렌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월 3만 원부터인가 거기 아마 시작할 거예요. 맞아요. 저희 센터에도 월 3만 원짜리 있어요. 예, 그런 거 이제 그림 걸어놓고 네네네. 막 왜냐면 이거 내가 사는데 질리면 어떡하나 고민들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오픈 갤러리 같은 데에서는 또 그런 일들을 해주고 있죠. 근데 그림이 좀 질리긴 하더라고요. 항상 그 그림이 거기 있으니까 약간 질려서 좀 바꾸고 싶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좋고 네. 그 또 저 질리지 않을 정말 내 취향에 쏙 들어맞는 거 찾으시면 너무 좋죠. 그렇죠. 네. 자, 국내 시장 좀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설명 네. 좀 들어볼게요. 국내는 지금 컬렉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그래서 국내도 앞에 짧게 네. 들어왔던 것처럼 막 이제 1조 시장을 뭐 그러니까. 올해 넘어섰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해외 유수의 갤러리를 다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자체 갤러리도 정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K컬처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투자 붐이 재테크 붐이 불게 되면서 미술품 컬렉팅에 관심을 많아지게 됐고 되게 재밌는 게요. 옛날에는 막 특정 작가군이라든지 뭐 특정 가격대의 작품군에 컬렉팅이 몰렸어요. 근데 이제는 막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부터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지게 되니까 갤러리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향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벌 총수분들, 기업가분들의 뭐 이건희 전 회장님, 고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라리오 갤러리 박물관 미술관 운영하시는 김창일 회장님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파라다이스 호텔 있죠. 네, 알죠. 아시죠? 거기도 네. 미술품 되게 많잖아요. 거기 전필립 회장 부부분들 그리고 네 아모레 퍼시픽 한남동에 빌딩 되게 있고 거기도 미술관 있죠. 네. 그 서경배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컬렉터로 진짜 유명하십니다. 그렇구나. 거기에다가 또 그 지금 하고 있는 전시인데요. 물 좀 김한기 네 김한기 화백의 작품들을 또 있는 전시를 분들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오. 제일 비싼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래요. 회사 이름은 조금 낯설 거예요. 우리가 앞에 뭐 삼성, 아모레 퍼시픽, 맞아. 뭐 파라다이스 이런 건 되게 익숙한데 네. 이 김한기 화백의 그 우주라고 하는 100억이 넘는 작품을 소장하고 계신 분은 세아그룹의 회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사실 컬렉터로 진짜 유명하세요. 네. 김한기라는 분께서 이 김한기 작품 소장하고 소장하고 있는 계시는 세아그룹 세아그룹 회장님이 회장님. 컬렉터로 되게 유명하신데 그 이분이 벤더 기업 세계 1위예요. 이 회사가 사실은. 아 진짜? 예, 그래서 벤더 기업이 뭐 옷을 만들면은 중간에서 이제 뭐 디자인하고 공장 생산하면 이제 컨트롤 해주는 회사들이 이제 그쵸. 벤더 기업인데 네. 이걸 한국이 제일 잘한대요. 아 진짜? 일을 너무 꼼꼼하게 잘해가지고. 한국인들도 꼼꼼하지. 네, 그래서 뭐 갭부터 시작해 전 세계 유명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다 한국 벤더 기업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아가 글로벌 1위 기업인데 이제 이 회장님께서 그 돈을 미술품 컬렉팅에 투자를 하신 거죠. 그래서 뭐 쿠사마와의 그 호박 땡땡이 있는 거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좋은 거 너무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괜찮다. 네. 그래서 기업가분들이 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진행을 하기도 하고 해서 요즘 다들 이제 그냥 컬렉팅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 누가 좋대라고 하면 그냥 뭐 그거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다들 똑똑하게 내가 먼저 알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3355 모이셔서 불러주셔가지고 몇 주씩 같이 공부하고 그러고 또 컬렉팅 조언 받고 진행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사실 저희는 도슨트분을 소개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것도 했는데 요즘 또 똑똑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하시더라고. 본인이 미술을 특히 뭐 프랑스 여행을 간다, 네, 어디 간다 그러면 본인이 먼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렇죠. 본인이 그냥 가족 우리 나이 때는 왜 맞아요. 친구하고 안 가고 가족 단위로 가니까 여행 갈 때도 네, 엄마가 가이드 버려갖고 엄마가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똘똘해. 저도 이제 그런 어떤 미술사 여행 프로그램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파리 여행 가시는 분들을 위한 미술사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파리 여행 가신다 하면은 그것만 딱 신청해가지고는 듣고 엄마랑 아빠가 같이 들으세요. 그럴 땐 또 그쵸. 엄마만 듣기도 하시고 해가지고 들으시고는 여행 가셔서 요새 다 개인이 가시지 뭐 패키지 잘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엄마가 직접 미술관에서 아이들 설명을 해주면서 뭐 여행하시고 하시죠. 네. 그렇다고 하대요. 요즘 다들 너무들 열심히세요.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은숙님께서는 집에도 갤러리 레일 설치해서 걸어두니까 좋더라고요. 맞아요. 좀 여러 개 걸어두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십니다. 전 사실 어제 견적 보고 갔어요. 아 정말요? 네. 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은 안 되고 지인이 자꾸 이렇게 연결해줘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또 같이 옆에 있으면은 어. 영향을 받아서 관심 갖게 되고 하게 되고. 나 사실은 별로 공부도 별로 하기 싫고 그림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그러네. 진짜 붐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님들도 같이 좀 따라와요. 제가 앞장서가지고 그 도움 되실 만한 분들을 다 이렇게 모시고 올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한번 나중에 그 청담동 한남동 투어 좀 시켜주세요. 오, 네, 너무 좋아요. 지금 방금 마침 또 여기 컬렉터분들 카페나 모임 있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청남동이랑 한남동으로 크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요. 네. 갤러리 투어를 진행을 해요. 아 진짜? 네네. 그러면 이제 좀 갤러리가 너무 많으니까 또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좀 선택을 해야 되고 해가지고는 네. 좀 좋은 갤러리와 같이 연결을 해서 가면서 작품 소개도 해드리고 갤러리 소개도 해드리고 끝나고 이제 커피도 한잔 하고 하면서 재밌겠다. 자연스럽게 네 그런 모임들이 이제 좀 형성이 되어져서 그분들끼리 또 다음 기수에 우리 이 멤버로 또 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 연결 돼가지고는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가 또 분할 뭐 이렇게 하는 거 분할 컬렉팅 네. 그런 거? 제가 잠깐
소개해도 될까요? 제 거 인스타그램이나 네네. 카카오톡 채널 오그림 추가해 두시면은 그래요. 이런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그림. 오그림. 네. 가명이에요. 근데 탁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원래 잘하셨어요. 개명해요. 호족에다가. 네, 카카오톡 채널 추가 감사합니다. 네. 오그림 선생님. 이것도 하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보다 오히려 이 분야는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요? 상속 문제, 취득세 이런 거. 이게 근데 조금 요즘에 법이 막 개편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상속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편되고 있고 이제 네. 국세청이 많이 들여다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쵸. 잘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네, 패스할까요? 네, 이거 패스해야 돼. 이거는 저도 좀, 그래서 네네. 전문가 감사합니다. 팔로우. 네. 그래서 요런 거는 잘해야 돼. 네. 사실은 선생님하고 또 계속 구체적으로 또 해봐야겠지만 컬렉터가 되는 수업이 또 있다면서요. 6주 과정. 네, 맞습니다. 그것만 들어도 굉장히 눈이 뜨이고 네. 사조에 대해서도 좀 그쵸. 그래서 유명한 6주 동안의 미술사를 원시 미술에서부터요 현대 미술까지 이제 핵심만 딱 뽑아가지고는 정리를 쭉 해드려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이런 관련된 강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조각처럼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듣고 해가지고 이제 흩어져 있었던 나의 머릿속에 있었던 퍼즐들을 한 번에 좀 쭉 맞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런 말씀 강연들도 너무 많이 동의해요. 제가 사실은 고랑 그 방고흐 뭐 모네 마네 드가 뭐 그냥 엉망진창으로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번에 강의 듣고 류은혜 쌤 강의 듣고 하나를 이렇게 퍼즐이 맞춰졌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좀 한번 쫙 맞춰지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싹 해드리면 이제 그 기억력이 배가 되죠. 그렇더라고요. 네네. 오그림만 찍으면 나오나요? 해주셨는데 네. 카카오톡 채널은 오그림만 하면 나오시고요. 인스타그램도 오그림 하시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자, 여기 그러면 컬렉팅 조금 더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컬렉팅을 그러면은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고 네. 갤러리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초 꿀팁? 네. 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의 차이점이에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이게 다 우리가 아는 단어인 것 같고 너무 네. 익숙한 단어인데 네. 막상 이 각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자면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물관은 네. 왠지 정부에서 오래된 거 보관한 데 같고 네. 미술관은 좀 세련된 미술품이 있는 것 같고 또 뭐였죠? 갤러리. 갤러리는 뭔가 팔려고 내놓은 데 같고. 네네. 맞아요? 90% 맞추셨어요. 90%나? 네. 맞습니다. 일단은요, 영어로는 뮤지엄, 갤러리 두 개로만 나뉘어요. 네. 근데 이제 뮤지엄이 우리나라 말로는 박물관과 미술관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박물관은 비슷하게 알고 계신 것처럼 유물, 유적, 그리고 미술품 모든 것들을 역사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 곳이 박물관. 이고요. 네. 미술관은 말 그대로 미술품만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회화 그림 작품도 있을 수도 있고 조각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설치 미술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미술품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영어로는 둘 다 뮤지엄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갤러리는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술품을 사고 파는 곳이 바로 갤러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술관이나 제가 아까 갤러리에 가서는 이거 뭐 어떤 거예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거는 파는 게 아니지. 그렇죠. 이거는 파는 게 아니라 박물관과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사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주된 기능이 우리가 이제 뭐 전시를 해가지고는 네. 많은 사람들이 전시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 박물관과 미술관의 메인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역사적으로 이게 어떠한 가치가 있고 이 시대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연구도 같이 진행되어지는 곳이 박물관 미술관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컬렉팅을 하려면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갤러리를 가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갤러리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 갤러리가 어디에 있냐라고 네. 했을 때는요. 혹시 여기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우리 어. 제주도에다 심지어 저기 외국에도 베트남부터 미국 뭐 어디 오, 엄청 많아요. 저 미국은 뭐 이제 뉴욕이나 LA 쪽 가면 갤러리들 모여 있는데 너무 많고. 아, 뉴욕에도 계세요. 뉴욕은 아마 서울랑 이쪽 가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네네. 거기 갤러리도 막 수십 개가 있고. 네. 우리나라의 지방부터 얘기하자면 좀 경상도 쪽은 대구에 대구에 좀 많아요. 수성구 쪽에. 예, 예, 예. 오. 대구랑 이쪽에 조금 많이 있고. 오. 그리고 또 거기가 어디죠? 부산. 부산에도 부산도 많이 있어요? 있고. 네. 대전. 대전. 그리고 이제 서울에 조금 많이 몰려 있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컬렉팅 하시는 분들은요, 꾸준히 전시를 보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해요. 아. 기차 타 KTX 타고 그냥 아침에 KTX 타고 올라와서 갤러리 쭉 돌고 저녁에 내려가시는 거죠. 그 세 개가 또 한번 빠지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맞아요. 그리고 한 점 사기 어려서 그렇지 한 점 사기 시작하면 중독성이 있어서 중독성이 또 있다면서요. 그 어떤 것보다도 돈 쓰는데 만족감이 크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요. 진짜 네. 뭔가 이렇게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샀을 때는 좀 그런데 얘는 또 이렇게 소장하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약간, 가방을 사서 매일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림은 사서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보잖아요. 그죠? 네. 음. 그러니까 또 너무 좋다 해주시죠. 그 마케팅 쪽으로 오픈 갤러리가 시도했던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시각 효과를 좀 많이 이렇게 노출해야 되는 아이, 그 웩슬러 지능 검사라고 있어요. 그걸 검사했더니 네네. 그런 게 노출을 많이 해야 되는 친구들한테 아이 방에 그림을 놔라라고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와, 되게 센스 있는 매칭이네요. 그래서 우리 회사 여기 와가지고 보고 가서 했나? 앞서가는 기업이었네요. 와, 이 회사 마케팅 제대로인데 이 생각했는데 엄마들이 마음이 뭐에 움직이는지를 너무 알고 계신 딱 거죠. 그랬더라고. 근데 아이들 방에 사실 그림 하나 놔주고 싶고 혹시 그거 아세요? 약간 리치 오리. 제가 그 작가 걸 보고 저거 주방에 놓으면 좋겠다. 리치오리?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 그림 보고서는 여기 착한 갤러리 갔다가 오. 한 점 살까? 그런데 요즘 살짝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네네네네. 이게 작은 부자 오리 그림인데 오리가 막 페라리 타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그래요? 네. 네, 그런 그림이 있던데. 오. 제 인스타에 있어요. 네, 제가 한번 가서 볼게요. 네네네. 그 사람 거 금방 솔드아웃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다음날 갔더니 팔렸더라.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저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보고 마음에 들면은 집에 하나 들여다 놓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들 컬렉팅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네. 막말했다고 또 혼날라. 잠깐만. 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전 이런 어떤 화려한 이런 게 좋아가지고. 되게 경쾌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요? 네, 요런 거를 이제 팝아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팝아트 쪽 제가 네, 또 취향이네요. 대중적이고 뭐 이제 밝고 애니메이션적이기도 하고 네네네. 한 것들. 그리고 약간 이런 얼굴 있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아니요, 얼굴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굴 있는 것만 계속 컬렉팅을 하세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나는 사람이 없는 풍경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풍경만 컬렉팅을 하시고요. 추상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상만 컬렉팅을 하세요. 이게 맨 마지막으로 가서는 어디로 모이나요? 그거 상관없어요. 자기 취향이에요. 각각의 영역에서 따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는 거죠. 저희 지금 그 유리스마님 인스타그램 봤어요. 제 인스타 봤어요. 네. 제가 요 앞에 착한 갤러리라고 갤러리 작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네네네. 거기 가서 거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다 막 이렇게 우르스 끌고 막 우르스 끌고 차 비싼 거 끌고 와갖고 네. 그림을 딱 사가네. 제 인스타그램에도 보시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오픈해서는 잘 안 하는데 컬렉팅을 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요? 네네네.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조그만 바로 한 몇 줄만 내리면은 바로 있는데 작품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찍은 사진 있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판화 에디션 작품이에요. 그래서 12개 한정으로 나온 거고 작가님이 지금 한 60대이신데 이제 직접 사인이 되어져 있는 거라서요. TV 직접 살아계실 때 네, 사인이 되어 있는 거를 사셔라. 그리고 파나 같은 경우에는 원화에 비해서 사실 가격대가 훨씬 더 우리가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당장 몇 천만 원짜리 사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이왕 돈 쓸 거. 예, 담은 그렇죠. 몇십만 원 쓸 거라도. 그렇죠. 거기다 조금 더 보태가지고 그냥 서명 있는 걸로 이런 판화 같은 것도요. 작가님 유명해지시면 막 몇천만 원 몇 억 해요. 그러니까. 예. 아이들 이름으로 아예 그냥 선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좀 그런 이렇게 그거 떼주잖아요. 영수증 떼주잖아요, 그죠? 네, 네, 보관- 맞습니다. 뭐지? 그 뭐라 그럼요. 다 떠주고 이제 네. 보증서 같은 거 다 보증서 해주시고요. 해주고, 네. 네, 6장 있는 거 맞습니다. 보셨구나.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마무리하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샀으면 얼마짜리부터 좀 이렇게 작가님들 좀 이렇게 이런 거는 좀 반드시 좀 잘 생각하고 사라. 컬렉팅 해라. 네. 이런 거 좀 팁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네. 500만 원 안팎의 금액으로, 네, 그리고 너무 커다란 그림 말고, 좀 한번 사는 거 큰 거 사고 싶긴 그러니까 하거든. 이렇게 욕심이 나고, 이왕 사는 거 막, 큰 거 사고 싶고, 내가 막 벽에 빵 걸고 싶거든. 이왕 사는 거 막 유명한 거 사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 자꾸 시작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막 운동할 때도 가벼운 거부터 이제 그렇지, 슬슬 하고 그렇지. 준비 운동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네. 이것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좀 어떻게 쉽게 표현드리냐면요. 그냥 한 3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샀다 생각하시라.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리고 가방 샀다가 막상 그때 살 때 좋을 때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장롱 안에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냥 많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뭐 하늘이 무너지나요? 그냥 뭐 그래 쟤는 저런 아이니까 하고 그냥 옷장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가방 하나 사자 하는 마음으로 몇백만 원짜리 그림 하나 사보시면은 네. 좋은 접근이 되실 것 같다. 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교양 있게 네. 접근을 해가지고는 요런 거를 좀 알아보고 사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요. 먼저 첫 번째로 또 여기 정리 요정님 이따 댓글에 계실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는요. 이 작가가 미술사의 흐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미술사의 흐름에서.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미술사 공부해야겠죠.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앞에 사조에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은 앞에 사조에 반대해서 나오는 그런 새로운 사조들이 나타나게 돼요. 뭔가 히스토리가 있어야겠네요. 네, 그쵸. 그리고 그분의 어떤 현대 미술로 가면은 이게 막 엄청 꼬여요. 그렇죠.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그럼 이 작가는 어떤 계보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네, 라는 것들을 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계보. 네, 그것까지 다 찾아야 되는구나. 일단 요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현재. 네, 왜냐면 우리는 보통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컬렉팅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 작가의 작품에 이 시대상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시대상. 네. 지금은 뭐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이슈가 되어지는 게 세계적으로는 뭐 흑인, 인종, 뭐 동성애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이슈가 많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약간 뭐 빈부격차,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고 환경 이런 건 없어요? 환경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는지 그러한 개인의 어떤 내면까지도 작품에 좀 많이 이제 시대적인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은 막 엄청 이 시대상이 반영되면 막 되게 막 그로데스크하고 무겁고 라고 생각하시는데 되게 가볍게 이런 것들도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아서요. 뭐 솔직히 좋습니다. 이런 얘기 그런데 화가의 뭐 학벌 이런 것도 보나요? 학벌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그 계보 안에 그게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계보 안에. 예. 눈여겨본 작가가 있는데 구입 경로가 궁금하다. 눈여겨본 작가님의 뭐 요즘 작가님들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고 작가님들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작가님의 인스타그램에 DM을 통해 가지고요. 직접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직접 판매 물어보면 실례일까요 하셨는데요. 어떤 작가님이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진짜 무명한 작가님이셔가지고 소속된 갤러리가 없다라고 네. 한다면은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구매를 하실 경우에 나중에 이제 재판매라든지 하는 이제 이후의 일들이 조금
뭐 보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갤러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실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뭐 이 작가가 어디 갤러리에 있는지 못 찾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작가님한테 DM을 보내가지고 어떤 갤러리를 통해서 제가 작가님 작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너무 소장하고 싶습니다라고 물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시게 되면은 뭐 이 작가 작품은 어떤 갤러리에 산다라고 하면요. 지금 그 갤러리에서 그 작가 작품을 전시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갤러리에 제가 이 갤러리에서 이 작가님 작품을 전시를 언제 했었던데 이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작품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추후에 이 작가님의 작품을 전시를 하시게 될 경우에 제가 좀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메시지를 남겨두시면은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근데 또 막상 솔직히 좀 사고는 싶은데 네네. 조금만 깎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것도 사실은 작가님한테 말씀드리기엔 조금 너무 이 또 아티스트들은 그쵸.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갤러리를 통해야 좀 깎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건 이제 갤러리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그죠. 거고 네네. 작품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살짝 내고 좀 네. 해주시겠지 뭐. 뭐 많이 사고. 그러니까. 그치. 한 2개 사고 그럼 묶음으로. 네. 이리스 맞으면 무식한 또 거겠다. 정말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요. 네. 제가 또 연결도 해드립니다. 그럼 연결돼 주시나요? 네, 그럼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해외에서 본 거 같은 거 이제 더 좀 그런 게 매끄럽게 해드릴 수 있죠. 그렇죠. 제가 듣기로 또 소문에 네. 선생님한테 좀 그 소위 따님 두 분 이번에 수능 끝나가지고 선생님한테 네네. 데리고 도쿄로 네네. 미술 여행 좀 주말에 이렇게 투어 좀 갔다 와주세요라고 부탁도 들어주셨다면서요? 맞아요. 나 그거 좀 하고 싶잖아, 저도. 너무 좋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 수능 끝나고 뭐 네. 여행 보내는 거 너무 좋은데 보통 애들끼리 가면은 놀러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부모님 마음은 이왕 가는 거 좀 좋은 거도 보고 그러니까 좀 공부에 남을 거 보냈으면 좋겠다 싶으셔서 사실 이거 옛날에 영국 귀족들이 많이 하던 거죠. 네. 아이들과 선생님을 껴서 이제 그 개인 선생님, 개인 교사라고 하나요? 선생님을 껴가지고는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 요쪽으로 이제 그런 인문학 투어를 보냈었어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부모님도 사실 이 아이가 중3 때부터 제가 3년째 같이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해오고 있는 아이들이라서요. 얘가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가지고 지금 뭐 벌써 합격했고 막 이래서 데리고 도쿄에 미술 여행을 떠나달라. 부탁을 하셔가지고. 괜찮다.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 오, 그런 방법이? 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도 일도 하셔야 되고 바쁘고 또 엄마들이랑 가면 애들이 싫어해요. 그러기도 하고 네. 돈도 뭐 몇 중으로 더 들고 온 오히려 가족이 그렇고. 움직이며 그래서 이제 해서 아예 우리가 온 가족이 다 가느니 선생님이 가주십시오 해가지고는 이제 도쿄 3박 4일로 네, 네. 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너무 궁금한 거 있으면 잠깐 좀 물어봐 주시고요. 선생님 저랑 또 이렇게 한번 첫 방송했고요. 네. 계속 좋은 기획들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좀 만나볼까 해요. 우리는 한 번 나오면 한 번으로 끝날 수 없는 방송입니다. 감사해요. 네, 좋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저 우리가 지금. 감사해요. 그쵸? 아니, 저 지금 되게 오랜만에 이 라이브 방송을 해봐요. 방송 해보셨어요? 저 인스타 라이브로 좀 이렇게 해보셨구나. 했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채팅을 읽으면서 방송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점점 좀 나중에는 다음 주나 또 하시게 되면은 네, 200명 네. 들어오고 뭐 300명 소문 날 거예요. 네네,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래도 100명 넘게 들어오셨네. 이렇게 예술에 관심 있는 분도 있다니까.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 하고요. 네, 네. 질문 또 제가 또 속 시원하게 해줘서 저의 그 장점이 아니, 제가 저희 두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처음 뵀을 때부터 너무 사이다 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래요? 네. 핵사이다. 핵사이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우리 나이 되면 좀 우아해야 되는데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죠. 네. 그러느라고 많이 배워서 갑니다. 네, 역시 유익한 수업이셨다 하고 네, 좋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한번 슬쩍 눌러주시고 어때요? 오늘 좋으셨으면 다들 좋았다는 거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네, 좋은 작품 있으면 국내 국외 공구 투어. 투어도 공구라는구나. 이거 우리 지금 기획도 하고 있고 일단은 컬렉팅 수업도 기획하고 있고요. 네. 오늘 팁 하나 알았네요. 우리가 좀 이렇게 좋은 작품
있으면 어떻게 좀 이렇게 구매하고 300만 원 이상은 너무 크게는 쏘지 말고 두근두근거리고 그 되겠냐고 심장 떨려고 소소하게 가방 하나 기분 좋게 사는 느낌으로. 툭 하나 루이비통 하나 산다 생각으로 그렇죠. 그냥. 올해는 가방 하나 들 사고 내가 그림 하나 사겠다 그렇지. 하시면서 아유, 그리고 좀 섞어 들어도 돼요. 너무 너무 리얼만 또 들면 그쵸. 그 돈 너무 다 갖다 줘서 나이 먹고 별로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섞어 들면 아무나 몰라.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질문 하나 읽을까? 작품 DM으로 구매 시에 작가에게 보증서를 받았는데 리세일 시 왜 문제가 되나요? 보증서 받으셨으면 괜찮습니다. 그치. 네네. 근데 막 보증서가 없고 그냥 이제 거래하시는 정말 무명의 작가님들은 그런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뭐 보증서 받으셨으면은 너무 괜찮아요. 그쵸. 네네네. 큰일 날 뻔했다. 보증서 네네. 잘 챙기란 얘기였어요. 네네네. 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우리 그럼 또 다음에 또 뵙는 걸 한번 의논해봐요. 네네. 좋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모두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